그녀는 중국의 수천억대 자산가,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숨막히는 문화와 사람들의 시선에 지쳐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누구라 소개하지 않은 채 매주 언어 교환을 빌미로 만났던 남자. 2년 동안 사랑했고 어제 그는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으면 좋았을 거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언제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27살이 되도록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저택에서 자라며 항상 경계 속에 살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들은 제 뒤에 있는 가문과 자산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 어린 관계라는 것이 존재할까 의문이 들 때쯤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 2주일만 한국으로 떠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과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면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준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의 모습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짧은 여행 일정을 계획했고 부모님께는 친구와의 여행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처음으로 경호원도 운전기사도 없이 스스로 선택한 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30분 정도 비행기가 연착되었는데 공항 직원이 무척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님과 나눈 대화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려 노력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명동의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관광객처럼 유명한 곳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모두 아름다웠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장소가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 직원이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길을 물었을 때는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2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체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연장하고 한 달을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언어 교환 모임을 찾았고 그곳에서 한국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소통하다가 조금씩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수를 해도 다들 격려해 주었고 진심으로 제가 배우는 것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비자를 연장했습니다. 부모님께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거대 기업을 이끄는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가 곧 질려서 돌아올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학당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어교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정훈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모임의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주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질문을 받으면 명확하고 지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정우는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기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어느 지역에서 오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왔어요. 저는 그저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거대하고 인상적인 도시였어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다음에 따로 만나서 언어 교환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언어 교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정우는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중국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위해 창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용기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정해진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제 배경을 알고 접근했고 그래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그저 저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질문은 항상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제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때면 그는 책이나 인터넷만이 아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전통다도 체험을 할 때는 그 자신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며 함께 배우자고 했습니다. 그런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한국어로 복잡한 문장을 만들다가 실수했을 때 그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아닌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서툰 중국어 발음을 보여주며 우리 둘 다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더욱 그에게 기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대화는 언어 교환을 넘어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꿈, 실패했던 경험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가족에 대한 진실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답답했던 일상,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 한국에서 느끼는 새로운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우리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언어 교환이라는 명목 없이도 서로를 찾았습니다. 함께 한강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정우는 제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전통시장, 시골의 작은 마을, 계절마다 달라지는 서울의 공원들.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머물고 싶어졌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많이 늘었고 이제는 일상 대화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비자도 계속해서 연장했고 부모님께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제가 귀국하여 가업을 잇기를 바라셨지만 저의 행복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훈과의 관계는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생일에 작은 케이크와 함께 손수 만든 카드를 선물했습니다. 카드에는 서툰 중국어로 축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정우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거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제가 그저 중국에서 온 평범한 여성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가족이 부유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는 사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만약 제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의 감정이 변할까 두려웠습니다. 첫 만남으로부터 2년이 지나갈 무렵 이정훈의 사업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을 주로 다루었지만 아직은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와 연결해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항상 마음속에만 간직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벚꽃이 만발한 어느 날 이정우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따라 그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벚꽃 아래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리니쉐,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었죠. 이제 저는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정훈을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후에도 그가 여전히 저를 원한다면 그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이정훈, 당신의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가족에 대해, 베이징에서의 삶에 대해, 그리고 왜 그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평범한 여성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매우 부유해요. 아버지는 대형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그의 유일한 딸이에요. 한국에 온 것도 처음에는 그저 짧은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삶을 발견했고 당신을 만났죠. 지금까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당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는 누구도 진짜 저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모두 제 가족과 돈만 봤어요. 말을 마치고 이정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에 잠긴 듯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너무 늦게 진실을 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은 천천히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니쉐, 당신이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니까요. 당신의 웃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당신이에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아버지는 처음에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이정훈을 사랑한다는 것,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긴 대화 끝에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다음 주에 한국으로 가겠다. 아버지의 방문 소식에 이정훈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셨지만 이정훈의 진솔한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특히 이정훈이 중국과의 무역을 확장하려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는 이정훈과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약 1시간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마. 그는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그날 밤 이정훈은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를 시험하셨지만 곧 그의 성실함과 비전에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정훈의 사업을 도와주시겠다고 제안하셨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지혜와 통찰력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중국의 지사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그런 결정은 저에게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셨고 이정훈이 그 행복의 일부라면 받아들이시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이틀 더 한국에 머무르시며 이정훈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아버지가 떠난 후 이정훈과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정훈의 회사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지사를 열었고 거래량도 늘어났습니다. 이정훈은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에 기뻐하면서도 때로는 제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정훈, 아버지는 당신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저 그 가능성이 더 빨리 실현되도록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간소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아버지는 중국에서도 큰 연회를 열고 싶어 하셨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작은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이후 중국에서 연회를 열기로 타협했습니다. 이정훈은 처음으로 제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의 생활 방식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이정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 넓은 정원, 호화로운 인테리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을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니쉐, 솔직히 조금 압도됐어요. 당신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이곳에서의 삶과 서울에서의 삶은 너무 다를 텐데. 정말 한국에서 저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이곳의 화려함이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제가 느낀 행복이 진짜예요. 중국에서의 연회는 화려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 가족 친지들, 심지어 몇몇 정치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이정훈은 그 자리에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어색할 법도 한데 그는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아버지는 우리에게 베이징의 남아가업을 이어받길 제안하셨습니다. 큰 집과 편안한 생활,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정훈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제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고 그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하셨지만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대신 서울 근교에 작은 주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이정훈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확장했습니다. 저는 그의 회사에서 중국어 통역과 문화 자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중국의 화려한 생활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이정훈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으로 금방 채워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준비하는 커피, 주말에 가는 시장 나들이,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나누는 대화. 이런 순간들이 모여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며 이정훈이 물었습니다. 가끔 후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두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요. 예전에는 린 가문의 딸로서의 삶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리니쉐로서의 삶이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행복이란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함과 부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확신합니다. 한강 공원의 벚꽃 아래에서 이정훈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을 때 제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프로포즈를 받은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그가 제게 보여준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제가 숨겨온 거대한 비밀. 정훈이 저를 바라보는 기대에 찬 눈빛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혼란스러움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변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 아버지가 거대 기업을 이끌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까지. 말을 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말을 마치고 이정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에 잠긴 듯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너무 늦게 진실을 말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제 배경에 압도된 것일까요? 몇 분의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의 눈에는 분노나 배신감이 아닌 따뜻한 이해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해해요. 당신이 진짜 모습을 보여주길 기다렸어요. 사실 가끔은 의아했어요. 당신의 세련된 태도, 넓은 시야. 보통의 배경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정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그가 사랑하는 건 저라는 사람 자체라고. 제 웃음, 제 생각, 제 마음. 그것이 그가 사랑하는 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관계가 계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뒤에 있는 가문과 재산을 바라보았지 저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리니쉐라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이정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고 그 장면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언어 공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정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아버지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더구나 그가 제 정체를 알고도 프로포즈했다는 사실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가문의 배경을 알고 접근한 것은 아니냐? 아버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에 대해 더 이야기할수록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가 안정된 직장을 과감히 떠나 자신의 꿈을 위해 창업한 이야기, 그리고 제 정체를 알기 전부터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존중해왔다는 이야기에 아버지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정훈에게 전했을 때 그는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한국에 오셨고 우리는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이정훈을 날카롭게 관찰하셨습니다. 질문들은 마치 면접처럼 이어졌습니다.
이정훈의 가족 배경, 교육, 사업 계획.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검증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화가 진행될수록 아버지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정훈은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 대기업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의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까지.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그의 통찰력과 비전이 아버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이정훈에게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약 1시간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이정훈이 괜찮은 사람 같다고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이정훈은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를 시험하셨지만 곧 그의 성실함과 비전에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정훈의 사업을 도와주시겠다고 제안하셨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사업 계획을 들으시더니 중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사 설립을 돕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사하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틀 더 한국에 머무르시며 이정훈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 그는 좋은 사람 같구나.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아버지가 떠난 후 우리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결혼 준비와 함께 이정훈의 회사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 지사를 열었고 중국의 여러 기업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은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에 기뻐하면서도 때로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그의 가능성을 보신 것뿐이라고, 그 가능성이 더 빨리 실현되도록 도와주신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훈의 능력과 비전이 없었다면 아버지도 투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사가 안정되면서 이정훈은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도 확장했습니다. 저는 그의 회사에서 중국어 통역과 문화 자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울의 작은 정원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한 아담한 시기였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결혼식을 원했고 이정훈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해질녘 우리는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2년 전 처음 만났던 언어교환 모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게 될 줄, 그리고 이런 진실한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가장 아름다운 계획보다 더 완벽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이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정훈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중국 지사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한 달에 2번씩 베이징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를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정훈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사업의 중심이 점점 베이징으로 옮겨가고 있고 저도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지 않겠냐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제안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베이징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한국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준 자유와 행복은 중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정훈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에서 쌓아온 추억들, 익숙해진 일상, 그리고 이곳에서 느끼는 편안함.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다음 날 혼자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더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이정훈의 사업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늘린 가문의 딸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행동과 결정이 가문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저 리니쇠라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실수해도 좌절해도 그것은 온전히 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도 찾았습니다. 이정훈이 저를 사랑하게 된 것도 제가 중국 재벌가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리니쇠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정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을 이정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다고, 이곳에서의 삶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한국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단지 저를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도 서울의 삶이 좋았고 비록 출장이 잦더라도 이곳이 우리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이정훈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관리하되 본거지는 한국에 둘 것입니다. 저는 그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제 자신의 작은 꿈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어를 가르치거나 양국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정훈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집을 구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조금 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정훈은 즉시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마침내 용인 근처에 적당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와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정원이 있는 작은 주택이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 이곳이 우리의 새 보금자리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결정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실망하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선물로 집 구입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자신의 딸과 사위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이정훈과 함께 정원에 작은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기억,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았던 벚꽃 아래의 추억을 떠올리며 심은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우리의 사랑도 가정도 함께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정훈의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언어와 문화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이정훈은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씩 중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저는 정원을 가꾸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를 그리워하며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것도 우리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날이면 그 기다림이 더 큰 기쁨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우리 집 정원에 심은 벚나무가 첫 꽃을 피운 해, 저는 이정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정훈의 얼굴에 번진 행복한 미소는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배를 감싸 안으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아기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당장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표정에서 노년의 부드러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비 할아버지로서의 기대와 설렘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조금씩 한국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자주 보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정훈은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작은 별채를 지어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러면 아버지가 한국에 오실 때마다 편하게 머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이정훈을 진정으로 아들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정훈과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정훈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가끔 중국 생활이 그립지 않느냐고. 화려한 삶과 모든 편안함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삶, 이정훈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으니까요. 화려함보다는 진실된 행복을,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정원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충동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잠시 여행으로 시작한 것이 제 삶의 완전한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정훈을 만나기 위해,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 그리고 진짜 리니쇠로 살기 위해 저는 이곳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여전히 가끔 익숙한 중국 음식이 그립거나 모국어로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향수조차도 이곳에서 찾은 행복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달빛 아래 서서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느끼며 자랄 거라고. 중국의 지혜와 한국의 정을 모두 배우게 될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가에서 저를 기다리는 이정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이 옳았다고.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평생 이 땅에서 그를 기다리고 싶다고 느꼈습니다.